대구를 알려야 하니까 그렇게도 출장을 가서 대략 12개국, 14개 도시 정도 4, 5년 동안 다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구 컨벤션 뷰로 입사 7년차 정효진 대리입니다. 첫 발을 들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회사 입사한 지가 7년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친구들한테 저희 회사 소개도 해줄 수 있고 또 제 경험도 이야기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우선 대구 컨벤션 뷰로라고 해서 대구시 산하의 비영리 기관인데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한 총 20명 정도 안에 이제 구성원으로 있고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컨벤션 3팀이라고 해서 국제행사 유치도 하고 개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대구시와 문체부가 같이 만든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나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대구시와 문체부와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구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시는 주최자분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 부서랑 비슷하다고 생각도 되고요. 다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비영리 기관들은 목표 달성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대구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목표 달성도 해야 하고 또 저희 같은 기관들이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어서 저희도 실적의 압박이 사기업만큼 심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국가의 다른 도시의 이런 뷰로들과 겨뤄서 저희가 항상 몇 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목표들이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저희도 항상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매 순간 행사 유치할 때마다 국내에 있는 다른 도시도 겨루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다른 도시랑도 많이 겨루고 있죠. 항상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그쪽이랑 겨루는 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대구가 돋보여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숙제죠. 가장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산업진흥원도 대구 내에 있고 또 최근에는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로 유치하는 데도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예를 주최 기관이나 주최 국가 임원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분들의 관심도를 많이 끌어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요해 하시는 게 관광 부분이다 보니까 관광 요소도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서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국제학술대회나 행사들의 발굴을 먼저 하고 그 기관에서 대구와 관련 있는 분, 국내에서 관련 있는 분, 해외에서도 한국인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해서 연관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편이에요. 발표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비대면이라서 화상 제안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랑 경쟁을 통해서 대구로 행사 하나를 유치해 오는데 유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치 단계, 홍보 단계, 개최 단계라고 해서 3단계에 걸쳐서 꾸준히 이제 주최 기관이랑 행사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잘하는 친구들이나 키워드를 잘 찾는 친구들을 뽑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 한 6개월 동안은 저희도 엄청 큰 타격이라고 생각도 됐고 그만큼 국제회의도 많이 줄었는데요. 최근에는 폰오프라인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기도 하고 코로나가 반환점의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취준생 친구들도 이 시기에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직원들 개개인별로의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있지만
회사를 위한 자기 개발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희는 컨퍼런스나 회의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니까 홍보 마케팅을 기술을 접목시켜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팀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로 대구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고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중에 대구를 알릴 수 있는, 해외 사람들한테도 알려져 있고 국내 분들한테도 알려져 있는 관광지를 선택을 해서 가상세계에 넣고 컨퍼런스를 해야 하니까 컨퍼런스 장을 만들고 있어요. 추후에는 다른 대구시 산하 기관들도 이러한 대구 가상공간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기대해주세요. 단계별로 조금 달랐는데, 유치 때는 국제 기관에 투표를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쪽에 투표를 해주십사 대구를 홍보하러도 출장을 많이 갔고, 이제 유치가 되고 난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전, 3년 전, 4년 전에 같은 달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에는 대구를 알려야 하니까 그렇게도 출장을 가서 대략 12개국 14개 도시 정도 4, 5년 동안 다녔더라고요. 거의 분기별로 다녀서 한국에 거의 없었다고 4년 동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바쁘게 지냈고, 지금 정말 한국에서 또 한국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 2학년 때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3, 4학년 때는 공부하느라 엄청 바빴고요. 취업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는 주로 방학이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캐나다 있을 때는 국제 페스티벌이라든지 토론토 국제 영화 축제나 또 다른 축제들을 많이 찾아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4학년 막 학기 때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특강을 많이 했었는데, 참가를 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링크드인이라고 해서 요즘은 한국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친구들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찾아보고 지원도 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한국을 들어와서는 제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교를 갔었기도 했고요. 졸업을 하고서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조금 빨리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알바를 6개월 정도 통역 알바를 하면서 주최하시는 기관이나 업체들의 그런 문화라든지 조직 분위기 같은 걸 좀 빨리 캐치를 한 편이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언제 이런 기관들이 구직 공고를 내는지를 빨리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전에는 컨벤션 센터에서도 일을 했었고, 해외에 있는 공공기관 지사에서도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고 싶어하는 쪽으로 많이 다가서게 된 것 같고, 마지막 단계가 현재까지는 저희 회사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목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보내주셨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 목표 설정을 좀 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도 국제정치 외교 쪽을 공부를 했었고, 그 뒤에 알바나 이제 일을 찾을 때도 관련된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 관련된 일을 많이 찾아보다가 일을 하게 돼서 저는 좀 더 방향성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왔던 게, 조직 문화랑 연봉을 그래서 많이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표는 있었으나 그에 반해 연봉이나 조직 문화가 좋고 워라밸이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의 구체적인 건 저희 때는 세대 차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뭔가 조직 문화, 연봉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서스럼 없이 하고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보는데, 세대 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SNS가 워낙 발달을 해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여행이라든지 맛집 같은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연애관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씩 친구들이랑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친구들을 봐왔으니까 그때 한국 친구들이 연애했던 스타일이랑은 지금 비교하면은 지금 친구들이 약간 제 때의 외국 친구들처럼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던 터라서 아, 이제는 엄청 개방적인 친구들이 많아졌구나 라는 게 최근에 그 드라마 중에 송강이랑 나왔던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요즘 대학생들을 많이 반영하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 한국도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안 그래도 다들 코로나라서 요즘에 이제 기관들도 인원 축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취준생분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된다는 거에서는 탈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저희 회사 영어 면접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 보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요즘은 정말 자격증이 다양하기도 하고 엄청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오세요. 근데 기관들마다 필요하다고 하는 자격증들은 모집 공고에 꼭 적혀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취득을 하시되 굳이 필요 없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줄여보시고 그 시간에 저는 차라리 그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거기 기관에서 직접 인턴 생활을 해보시면서 자기 사수한테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경험을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인턴이나 계약직으로도 일을 해봤었는데 그럴 때 저는 엄청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여기선 이러면 안 되는지, 복지는 어떤지. 클라이언트 분들도 제가 직접 겪어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아, 나랑 맞구나 안 맞구나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직접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